자, 34번 시작할게. 우리의 집은 단지 평범한 생태계가 아니다. 새로운 문장이 나오지. 우리의 집은 복수, 독특한 생태계들이다. 수용하는, 뭐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도 되고, 보통 분사구문은 수용하면서인데, 수용하는이 더 낫긴 해. 종들을 수용하는, 스피시즈는 복수 단수가 다 되지만, 지금은 내용상 여러 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복수 동사. 어떤 종들, 적응된 종들. 어디에? 내부 환경에 요게 포인트야. 그리고 호스팅이랑 얘랑 병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ing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냐? 진화를 밀어붙이는 환경, 새로운 방향으로. 자, 그래서 우리 집은 독특한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이냐면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을 수용하고 있는 생태계이다. 그리고 진화를 밀어붙이는 생태계이다. 벌써 주제문이 완성이 된 거지. 뒤에는 다 예시야. 실내에 사는 미생물, 곤충, 그리고 쥐들은 현재 완료. 진화시켜왔다. 개발해왔다. develop이랑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 능력을, 무슨 능력? 살아남는 능력. 우리의 화학적 공격으로부터. 타동사가 어떤 환경이 나올 때, survive가 어떤 환경이 목적으로 나올 때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 원래 survive는 자동사인데 말이지. 그래서 chemical attack이라는 게 바로 살충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예시들 첫 번째로 살충제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진화한 상태들. 개발하면서 저항을 혹은 내성을, 그래서 레지스턴스를, 문맥상은 내성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성. 알지? 이제 뭐 살충제도 안 죽는 어디겠냐? antibacterial. 뭐 살충제 비슷한 거지. 박테리아를 죽이는 뭐라고 되지? 항균제, 살충제, 독. 해솔제도 내성이라고 돼 있어. 독일 바퀴벌레는 알려져 있다. 비논 투 부정사 자주 나오는 구문. 심지어 완료 부정사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던 혹은 과거에 뭐뭐 해왔던. 포도당에 대한 디스테이스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여기 혐오감이라고 돼 있어. 혐오감을 개발시켜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글루코스를 꾸며주는 걸로 봐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끼로 바퀴벌레 덫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면 덫이 필요할까? 무시무시한가 보다. 아무튼 이놈들이 머리 좋게 포도당을 싫어하게 된 거야. 자꾸 죽으니까 바퀴벌레 덫에 걸려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문장의 예시들이야. 몇몇 실내 곤충들, 선행사, 더 적은 기회를 가진, 밥을 먹을 더 적은 기회를 가진, 누구보다 그들의 실외에 사는 상대방, 곤충들 뜻하겠지. 실외에 사는 곤충들보다 먹을 기회가 더 적은 실내 곤충들은, 동사. 또 완료부정사야. 완료부정사 2번 이상 나오니까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자. 지금까지 계속 개발해왔다. 능력을, 살아남는. 언제 살아남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을 때. 여기 fear opportunity에 적응된 거지. 그리고 다른 생태학자들은 제안해왔다. 뭘 제안해왔냐? 식물들이 점점 더 발전됨에 따라
더 도시화됨에 따라 더 많은 종들이 개발할 거다. 어떤 특징을, 그들이 필요한 특징을 뭐 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이 부사적 용법이야.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을. 그래서 이제 제안해왔다 이런 것도 좋은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좋은 주제문으로 역할할 수 있겠지. 시그널이기도 하고 내용도 첫 문장이랑 비슷해서 한번 체크해 봤어.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다. long enough time period. 충분히 긴 시간 기간 동안에 실내 거주는 우리의 진화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나의 실내 거주하는 자가 보여줄 수도 있다. 미래의 인류의 미래를. 뭐 이거는 약간 6번, 7번은 뭐라 그럴까? 약간 개그 같은 걸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인류의 미래라고 보기에는 폭도 너무 좁고 너무 늦게 나왔지. 자, 그 다음 37번부터 8번이 아니라 7번부터 가겠습니다. 각각의 단수 취급. 너도 밤나무는 자란다. 특정한 위치에서 새로운 문장. 그리고 토양의 상태도 다양할 수 있다. very 자동사로 쓰였지. 엄청나게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각각의 나무가 다른 지역이 조금만 벗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지. 토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많은 물을 혹은 거의 없는 물을. 다양하다는 거야. 토양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영양가로 혹은 없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accordingly 따라서 therefore이랑 뭐 거의 비슷하지. 그 결과 뭐 이런 느낌이야. 잠깐만, therefore 이거 안 붙지? therefore 각각의 나무는 자란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그리고 병렬구조 생산한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당분을. 그래서 너는 예상 혹은 기대할 것이다. 모든 나무가 광합성을 하게 될 거라고. 다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광합성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합성은 다르지 않다가 포인트야.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그 속도는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속도는 광합성 속도가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광합성 속도가 같은 거에서 어떻게 글이 진행되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순서라고, 안 보이네. 순서라고 써주겠어. 이제 지금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결론까지 가는 과정의 첫 단계가 광합성 속도가 같다는 거야. 그들이 두껍든 얇든 모든 나무, 같은 종의 모든 나무는 사용하고 있다. 빛을 생산하기 위해서 같은 양의 당분을 이파리당. 두껍던 얇든을 뭐 이파리가 두껍던 얇든이라고 하기에는 수일치가 안 돼. 이거는 나무가 빽빽하든 안 빽빽하든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해석이 제일 중요하니까. 해석에는 굵든 가늘든 이라고 돼 있구만. 그렇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나무라고 보자.
나무가 굴든 가늘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구만. 나뭇잎이 굴든 가늘든은 아니잖아. 복수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대의는 추이즈를 받는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나뭇잎당 똑같은 당분 생산 같은 거야. 좀 전에 얘기했던 같은 속도. 몇몇의 나무는 가지고 있다 많은 당을, 그리고 몇몇은 적은 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균등하게 한다. 이런 차이를, 즉 나뭇잎마다 얻는 당분이 같다고 해서 그 나무가 얻는 당분이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나무는 나뭇잎을 많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thick and thin이 이 나뭇잎이 무성한지 안 무성한지인 것 같지만, 내가 걸고 넘어질 순 없고, 해설지에는 두껍고 얇은이니까 아무래도 나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도 의구심 있으면 시험에 안 내실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그 나무들, 어떤 나무는 설탕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당분을 덜 만들기도 하겠지. 왜냐하면 나뭇잎의 어떤 기수가 다르니까. 근데 또 이 나무들이 균등하게 한다. 이런 차이를 사이에, 그 나무들 사이의 방법은 당분을 전송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이 균등하게 하다라는 단어 잘 기억하고 방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것은 발생한다. 땅 속에서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transferring sugar의 방법이 바로 뿌리를 통해서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후로 쓴 것도 되게 특이하지. 하여튼 특이한 글이야. 누구든지 풍부한 당분을 가진 나무는 건네준다. hand over, 건네준다. 여기 대명사기 때문에 가운데만 와야 돼. 뒤에 썸이 올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뒤에 sugar를 쓸 수는 있다는 거. 어쨌든 약간의 설탕을 나눠준다. whoever is running short, 부족한 놈들은 도움을 받는다. 위의 내용이랑 똑같은 거고, 그들의 관계망이 역할을 한다. 시스템으로서 보증하는, 뭘 보증하는? 어떠한 나무도 너무 멀리 뒤처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결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나무마다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번의 어떤 이유가 10번에 나와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광합성의 양은 같다. 근데 광합성의 양이 같다는 건 좀 다르기는 해. 어쨌든 10번 문장을 제일 중요한 문장으로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색깔로 해주겠어. 그래서 38번. 우리는 사용해야 할까? 언어를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고를 사용해야 할까?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란 말이야. 근데 미리 얘기하면 이 주제가 왔다 갔다 해 지금. 좀 복잡한 글이야. 별로 주제 일관성이 별로 신경 안 썼지. 왜냐면 38번이잖아. 주제가 없어도 풀 수 있는 집어넣기 유형이라 가지고 일관성 없는 글을 쓴 거야. 근데 굳이 주제를 따지자면 이제 최종 결론을 주제로 삼을 거야. 그래서 끝부분의 주제를 체크할 예정이야.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 철학이니까 가정이 낫겠지? 가정한다고 되어 있어. 언어가 기본이라고. 첫 번째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사고는
말이 된다고, 이치에 맞을 거라고. 만약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인식된다면, 즉 조건이 언어인 거야. 언어가 적절해야지 사고가 말이 된다. 즉 언어가 먼저고 사고가 나중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2번은 이 앞부분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하지만이니까 뭐겠어? 이제 뒷부분에 대한 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 사고를 사용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게 이 그 3번 문장에 대한 거야. 보자. 하지만 맨 앞으로 빼고 현대 인지과학은 판단한다. 옳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당연히라고 돼 있거든. 당연히 판단한다. 뭐라고 판단하냐? 언어는 단지 한 사고의 측면일 뿐이다. 중요하긴 하지만 인류에 있어서. 하지만 근본은 아니다. 모든 종류의 사고에. 그래서 언어를 얕본 거지. 3번은 쉽게 말하면 즉 사고가 먼저다라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끊임없는 수많은 동물의 종들은 매니지 투부정사, 잘 기억하고, 해낸다는 뜻이지. 세계를 탐험해낸다. 계속 병렬이야. 문제를 해결해낸다. 그리고 배워낸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즉 언어보다 사고가 우선시 된다는 거야. 뭘 통해? 뇌의 기제를 통해, 뇌의 시스템을 통해. 여기서는 두뇌의 메커니즘이라고 돼 있네. 그냥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주로 보존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즉 사고가 근간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2번을 제외하고는 3, 4, 5번이 다 사고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유가 없다. 가정할 언어가 근간이라고. 정신적 작용의. 그래서 3, 4, 5번은 다 같은 개념이야. 근데 다시 6번, 7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마무리인데, 좀 뭐 전체 분량으로 보나 아니면 위치적으로 보나 6, 7번이 제일 좀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언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거 시그널이기 때문에 더더욱 6번, 7번을 주제 삼을 거야. 인간의 삶에. 그리고 기여한다. 자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주로 어디에? 우리의 능력에 기여한다라는 거 뭐야? 기여한다의 주어가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contribute to는 통째로 cause로 바꿀 수 있어. 인과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뭐에 기여하냐? 우리의 능력에 기여한다. 뭐 하는 능력? 협동하는 능력. 서로 뭐 할 때? 세상을 다룰 때에. in ing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인 것도 기억해 주자.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6번이 좋은 주제문이 될 수 있지. 언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여한다. 우리의 협동적 능력에 있어서. 그러고 보니 그렇지. 언어가 있어야지 뭐 협동을 할 거 아니야. 우리 종인 호모 사피엔스는 현재 완료. 놀랍게도 성공적이어 왔다. 자, 선행사가 successful일 리가 없잖아. 앞문장 전체를 나타내고. 이때는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문장 선행사일 때는 의존했다. 과거. 부분적으로 어디에? 언어에 의존했다. 물론 이 부분적으로는 말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 6, 7번은 다시 언어 중심인 거야. 처음에는 효과적인 기여자로서. 어디에 대한 기여자? 협동적인 문제풀이로의 기여자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로서?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쓰여진 기록을 통한. 자, 그래서
인류의 성공은 의존했다 언어에. 두 가지 측면. 자,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은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 여기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거는 집단적인 기억. 즉,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까먹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줌으로써 더 큰 어떤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개념에서 그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아, 끝났군. 오케이.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